일방적으로 늘리려다 병원이 마비됐지만 대화와 소통은 없었습니다. 192대 108의 총선 참패. 주권자인 국민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에게 낙제점을 줬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순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을 내세웠습니다.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면서까지 그가 지키려던 것은 정말 헌법이었을까? 국제타도 계엄 철폐! 국제타도 계엄 철폐! 시민들은 응원봉을 손에 들었고 그를 탄핵 심판대에 세웠습니다. 그는 헌법을 지키려던 거라고 끝까지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그를 향해 만장일치로 헌법을 지키지 않았다고 질타했습니다. 헌법소의 책무를 저버리고 대한국민의 신임을 중대하게 배반하였습니다. 헌법을 지키겠다는 다짐을 못 지킨, 아니 오히려 총뿌리를 국회에 겨누며 헌법을 정면으로 어긴 대통령은 파면됐습니다. 국민은 다시 국민을 위해 헌법에 따라 국가를 지켜줄 대통령을 뽑게 됐습니다. 대선 주자들은 저마다 38년 지난 1987년 헌법은 손질이 불가피하다며 새로운 시대, 새 헌법 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 2항.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민들은 내일 그 권력을 행사하며 새 헌법 수호자를 뽑습니다. MBC 뉴스 이기주입니다. 비상계엄 선포부터 새 대통령 선거까지 지난 6개월은 그토록 당연했던 민주주의가 너무나 절실했던 순간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흔들리는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탱했던 건 시민들이었습니다. 뜨겁게 요동쳤던 광장의 외침으로, 응원봉으로 하나 됐던 연결된 마음으로 시민들은 이제 민주주의의 본격적인 회복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승지 기자가 되돌아봤습니다. 국제타도 계엄 철폐! 국제타도 계엄 철폐! 민주주의가 짓밟힌 그날 밤, 시민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맨몸으로 장갑차 앞을 막아섰고 태극기를 들고 밤새 계엄군에 맞섰습니다. 국민들하고 지금 전쟁을 선포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냐고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시민들은 그날부터 광장을 메웠습니다. 응원봉과 K-팝, 그리고 선결제. 서로를 비추는 마음이 하나로 모여 새로운 연대의 빛을 키웠습니다. 잊고 있었던 뭔가 민주주의라는 것이 우리가 공짜로 얻은 게 아닌 거라는 거를. 한남동 요새의 터잡은 내란 세력도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럴수록 더 큰 함성으로 은박담요 위에 수북한 눈이 쌓이는 내내 외치고 또 보여줬습니다. 반동은 거세졌습니다. 폭도들은 법원을 덮치고 내란숙의 피의자가 유유히 구치소에서 걸어 나오는 모습을 목도했지만 매주 거리에 나온 시민들은 흔들리지도 멈추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인간들한테 절대 휘둘리면 안 돼. 민주주의는 그런 인간들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우리들이 만드는 거야.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 이제 역사 속에서 계엄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겪은 게 마지막이어야 하고요. 겨울을 지나 봄이면 되겠지 했는데 이제 여름, 12월 3일로부터 딱 6달이 됐습니다. 어떤 국민이든 간에 다 좋은 나라 되길 원하잖아요. 이번에 좀 민주주의에 대한 이런 중요성이 좀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정상적인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지금 너무 정상적이지 않고 비정상적이다 보니까. 민주주의 전복을 꾀했던 내란을 가장 민주적인 방식, 투표로 종결하기 위해 시민들은 내일 스스로 찍을 그 마침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승지입니다. 보수 성향 단체인 리박스쿨이 댓글 조작팀을 운영했다는 의혹이 대선 막판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보수 성향 70여 개 단체가 모인 연합단체에서도 김문수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려고 조직적인 댓글 달기에 나선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온라인 댓글을 감시한다는 명분 아래 실제로는 댓글 달기를 교육한 건데 이걸 가르치는 강사로 나선 사람, 다름 아닌 리박스쿨 대표였습니다. 김정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달 3일
70여 개 보수 성향 단체가 함께 모인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여론조작을 감시하겠다며 6.3 대선 온라인 댓글 감시단을 출범했습니다. 출범식 도중 스마트폰을 꺼내달라더니 댓글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보면서 수업을 10명이 댓글을 달게 만드는 거죠. 댓글을 달면 랭킹으로 올라가서 그게 여론이 되는 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우호적인 댓글이 너무 적다고도 강조합니다. 김문수 팬클럽이 내가 볼 때 훨씬 많은데 댓글을 쓸 줄을 몰라. 이어 강사를 연단으로 불러내 소개합니다. 다름 아닌 자유손가락군대, 이른바 자손군을 운영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리박스쿨 손유숙 대표입니다. 지금부터 2주 동안에 뭔가를 마련하지 않으면 이 투표 결과에 저희가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다. 손 대표는 곧바로 17개 팀을 짜 언제 어떻게 댓글을 쓰는지 방법을 설명합니다. 아침 6시부터 저녁 23시까지 1시간 타임으로 한번 이렇게 시간을 촘촘히 이제 나눠봤습니다. 저희 청년들하고 팀을 쪼매드릴 겁니다. 시간대에 기다리고 있다가 댓글 올라오는데 좋아요 하고 총을 쏘는 우리가 이제 총알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50개 쏠 수 있거든요. 또 다른 리박스쿨 소속 역사 강사는 어떤 기사에 댓글을 달아야 하는지 더욱 구체적인 요령을 설명합니다. 아직 댓글이 적다. 라는 말은요, 적은 투자로 베스트 댓글을 만들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특히 자신의 실전 경험담까지 강조합니다. 2021년부터 쭉 했었는데 제가 이런 아이디가 한 10개쯤 있으니까 10명, 15명이서 베스트 댓글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사에서 1위를 만들어 놓고 이들은 이 댓글 강의 도중 여러 차례 외부 프로그램을 쓰지 않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그리고 특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했던 그런 조작으로 좀 보이고 있거든요. 위헌정당 해산 국민운동본부 고영주 상임고문은 댓글 감시단은 김문수 후보나 리박스쿨과 무관하다며 본부에 소속된 리박스쿨에서 댓글 다는 법을 모르는 노년층에게 교육해준 것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MBC 뉴스 김정우입니다. 이 리박스쿨이 초등생 방과 후 교실인 늘봄 학교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강사도 파견했다는 정황이 밝혀지면서 교육계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일반 교원들에겐 정치적 중립이 엄격히 요구되는 반면 늘봄 강사들은 이런 면에서 취약했던 걸로 드러나 학부모와 교원단체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재은효 기자입니다. 초등생들을 밤 8시까지 학교에서 돌봐준다는 늘봄학교 사업은 작년 3월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정부가 당초 계획보다 갑자기 1년을 당기며 재촉했습니다. 일선 교사들은 인력과 예산이 부족해 시기상조라고 반발했지만 일부 교육단체에선 정부의 강행 방침에 힘을 실었습니다. 1,000만만 찍어도 학교를 열었던 적이 있고 교사만 있어도 수업이 가능하기도 했다. 현재 최소한의 여건을 갖추어졌다. 논란의 리박스쿨 대표 손유숙 씨는 늘봄학교 찬성 집회에 앞장섰습니다. 그놈의 준비 타령! 그놈의 준비 타령! 애들 다 졸업하면! 늘봄 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늘봄 학교는 언제 할 것인가? 손 씨는 교육부 교육정책자문위원회 5개 분과 중 국가책임 교육돌봄 분과에서 자문위원으로 활동했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어제 손 씨를 위원회에서 해촉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또 리박스쿨 관련 단체들의 개입 여부를 포함한 늘봄학교 프로그램에 대해 전수조사를 벌여 정치적 편향성이 드러나면 제재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중립이 법적 의무인 일반 교원들과 달리 늘봄 강사는 채용부터 활동 과정에 이르기까지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는 게 현실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늘봄학교 수업의 경우 공개 수업이나 수업 만족도 조사를 통하거나 학생들이 직접 부모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파악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원과 학부모 단체 등의 반발은 확산되고 있습니다. 수사당국과 교육당국은 리박스쿨의 여론조작과 교육의 중립성 훼손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한국일본교육연합회 명의로 리박스쿨 측과 업무 협약을 맺었던 서울교대는 여러 협력업체 중 하나일 뿐 어떠한 불법적 비교육적 활동도 없었다며 관련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이어 해당 강사들의 수업을 즉각 중단하고 대체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재은유입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 대표와 행사장에 나란히 앉아 대화하는 영상이 추가로 공개됐습니다. 해당 영상을 공개하며 민주당은 진실을 밝히라고 김 후보를 거듭 압박했는데요.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자신은 리박스쿨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반발하며 역공을 가했습니다. 홍익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2년 4월 보수단체 나라지킴이 고교연합 고 김모 회장을 기리는 추모 행사장.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보입니다. 댓글 조작단 자유손가락 부대, 이른바 자손군 운영 의혹이 불거진 리박스쿨의 손효숙 대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캠프는 앞서 5년 전 김문수 후보가 등장하는 리박스쿨 홍보 영상을 공개한 데 이어 또다시 김 후보와 리박스쿨 대표의 연결고리가 드러났다고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손 대표와 김문수 후보가 행사장에 함께 있는 사진이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부분을 과연 어떻게 설명할 것입니까? 댓글 공작은 명백한 선거 부정이자 사이버 내란이라며 진실을 국민 앞에 밝히라고 김 후보를 정조준했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리박스쿨과 관련 있다는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님, 이래도 리박스쿨을 전혀 모르신단 말입니까? 마지막 유세 중이던 김문수 후보는 직접 리박스쿨과 아무 상관이 없다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댓글 조작의 원조 드루킹 세력이 듣도 보도 못한 듣보잡 비박스쿨로 저를 엮고 마약 중독 같은 선거 공작을 펼치고 김문수 캠프는 민주당이야말로 드루킹 댓글 조작을 벌였고 이재명 후보도 DDD 리스트라는 댓글 정화 부대를 운영했다며 조작의 원조가 조작 프레임을 덮어씌우려 한다고 받아쳤습니다. 겉으로는 정의를 외치면서 속으로는 조작과 선동, 거짓과 협박을 일삼는 세력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의 민낯입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소속 교육위원들은 리박스쿨이 늘봄학교 강사를 양성한 것은 교육 내란 시도라며 철저한 진상조사를 거듭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홍익표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오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과 경기 지역을 돌며 수도권 표심을 잡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지낸 이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을 찾아 초심을 되새겼고 당선되면 망가진 경제와 민생부터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을 하루 앞둔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으로 향했습니다. 21년 전 정치 입문을 결심했다는 한 교회를 찾았습니다. 소년공 이재명이 고난도 겪었지만 꿈도 키워낸 곳입니다. 시민운동가 이재명이 사회 변화를 일궈낸 곳입니다. 이 후보는 시민운동가 시절 성남 시립의료원 설립이 무산된 데 항의하다가 구속될 위기에 몰려 이 교회에 몸을 피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때 시민운동가이자 변호사 이재명이 시장이자 정치인 이재명이 되기로 결심했다는 겁니다. 2004년 3월 28일 오후 5시에 제가 정치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정치를 해서 시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아서 시민이 필요한 일을 반드시 해내겠다.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이곳 경기 성남을 찾아 초심을 강조하며 국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를 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선된다면 가장 먼저 경제 상황 점검 지시를 내리겠다면서 개혁보다 민생을 먼저 챙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당정 관계는 수평적, 일상적으로 해나가고 국민 속에서 호흡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서울 강북과 강서, 경기 하남 광명 등 마지막으로 수도권을 돌면서 이 후보는 내란 세력 심판과 국민 통합 두 가지를 끝까지 강조했습니다. 김문수가 만약에 국민의 선택을 다시 받게 된다면 내란 속에 윤석열이 상황으로 되돌아와서 이 나라를 다시 지배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걸 용인하시겠습니까? 22일 전 빛의 혁명의 상징인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파란색과 빨간색이 섞인 운동화를 신으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했던 이 후보. 이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응원봉이 도로를 가득 채웠던 또 다른 광장, 국회 앞 여의도공원에서 22일간의 대선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선거운동 마지막 날 부산과 대구에서 대전을 거쳐 서울에 이르는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 유세를 벌였습니다. 전통적 지지층 결집을 호소한 뒤 중원과 수도권에서 중도로 확장한다는 전략을 마지막 날 동선에 담은 건데요. 이에 앞서 제주를 찾았는데 4.3은 남로당 폭동이라고 한 발언에 대해선 끝내 사과를 거부했습니다. 이문현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이 되어서야 처음 제주를 찾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제주 4.3 평화공원을 참배했습니다. 무고하게 희생된 분들이 많으신 그런 민족적인 비극이고 또 건국의 비극입니다. 제주도민과 4.3 유족회는 김 후보가 작년 고용노동부 장관 청문회 당시 4.3은 명백한 남로당의 폭동이라고 발언한 데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사과 한마디로 하고 왔어요. 올바른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사과해달라는 요구도 있는데. 잠깐 나가겠습니다. 그만. 김 후보는 끝내 사과를 거부한 채 제주를 배경으로 한 드라마 주인공 옷차림으로 제주 유세를 이어갔습니다. 복삭 속았수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좋습니다. 대선을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제주를 시작으로 보수 텃밭인 부산과 대구를 거쳐 중도층 밀집 지역인 대전과 서울까지 국도 종단 유세를 벌이며 막판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경부선 상행선을 올라오는 동선에 지지층 결집과 중도 확장의 뜻을 담은 셈입니다. 잘못된 반성과 앞으로 잘하겠다는 근자를 올리겠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보수 분열로 이재명 후보를 돕는 거라고 견지하는 동시에 아내 설란영 씨의 학력을 비하한 유시민 작가를 비판하며 진보 진영도 겨냥했습니다. 이러한 무리들이 말로는 민주를 이야기하고 말로는 평등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들이야말로 특권 세력 아닙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 시절 자신이 건설한 서울 청계천을 찾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부산, 울산, 진주를 잇따라 방문하는 보수층 결집 행보로 김 후보 지원 사격에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대한민국의 중심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마지막 유세를 벌인 뒤 홍대와 강남 거리 인사로 22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합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자신을 보수의 대안이라고 주장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 경북을 찾아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아닌 자신을 찍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을 보듬는 대선 행보를 이어온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저마다의 의미가 있는 서울의 지하철역들을 찾았고 특히 구의역을 방문해선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정상빈 기자입니다. 공식 선거운동 마지막 날 범보수 진영의 대안을 자처해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이른바 보수의 심장 대구 경북으로 향했습니다. 이 후보는 거듭 거대 양당 후보를 겨냥했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에게 가는 한 표는 윤석열과 계엄에 찬성하는 한 표로 민주주의를 죽이는 사표가 될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어떻게 계엄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 태극기 부대가 삼위일체로 대한민국을 다시 망가뜨리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에게 표를 주면 유죄 판결을 되돌리려 법까지 바꾸는 독재의 서막이 시작될 것이라며 계엄 세력도 포퓰리즘 세력도 아닌 자신이 대안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독재자가 될 그런 운명을 가지고 선거에 뛰어들고 있다. 그래서 강력하게 심판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2일 전 노동자들의 고공농성장에서 공식 선거운동에 나섰던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사회적 약자들이 눈물을 흘렸던 서울의 지하철역들을 한 곳 한 곳 찾았습니다. 장애인들이 지하철을 타게 해달라며 시위를 벌여온 4호선 해화역에선 장애인, 비장애인을 갈라온 정치권, 특히 이준석 후보를 정면 비판했습니다. 공중파에서
어느 성폭력을 마음 놓고 짓거렸던 그 정치인은 바로 장애인을 가장 혐오의 대상으로 몰아세웠던 그 후보 아닙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군이 숨진 2호선 구의역에서는 더 이상 일하다 죽지 않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9년 전 여성 혐오 살인 사건이 일어났던 강남역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는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22일 동안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정치권에선 느닷없이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두고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로저스도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밝힌 지 사흘 만에 로저스가 직접 자신은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 적이 없다는 정반대의 입장을 내놓으면서 논란이 됐습니다. 신수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개성공단 기업 관계자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이들은 세계적 투자자 짐 로저스도 이 후보를 강력히 지지한다고 밝혀왔다며 로저스의 지지 선언문을 대독했습니다. 짐 로저스 회장으로부터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남북 경제 협력이 다시 재개돼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길 바란다라는 이재명 후보도 SNS에 평화에 투자하자는 로저스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한 언론이 자신은 어느 후보도 지지한 적이 없다는 짐 로저스의 정반대 발언을 소개하면서 진위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상대 후보 측은 대국민 사기극이라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대국민 사기극을 펼치면서 국제적인 망신거리를 이재명 후보의 위신이 추락하는 그런 해프닝이다 이렇게 봅니다. 감사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지지선언문을 대독했던 김진양 이사장은 SNS 내역을 공개했습니다. 대북 전문가인 송경호 교수가 짐 로저스와 나눈 대화를 보면 이들은 성명 초안을 공유하면서 외국인이 말하는 것 치고 너무 강한 표현 아니냐, 그럼 수위를 조금 낮춰보겠다는 피드백을 주고받았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실용적인 접근 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는 문구가 담긴 선언문을 완성하자 로저스는 이 내용이 좋다고 답한 것이 확인됩니다. 이에 대해 짐 로저스는 MBC에 성명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특정 후보를 지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I knew the guy and I just thought he was making a general statement. I had no idea that this was so involved and would be taken as an endorsement of a political candidate. 짐 로저스는 자신은 외국인이며 한국 유권자도 아니라면서 그 어떤 후보도 지지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그러면 각 캠프에서는 지금의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정치팀 고재민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고재민 기자, 일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캠프부터 볼까요? 그 여론조사 공표 기간 동안 이 후보 독주 체제가 변한 적은 없긴 합니다. 네, 대선 기간 내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렸는데요. 이재명 후보 캠프는 그 마지막으로 공표된 여론조사의 그런 추이가 계속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역대 2위로 사전투표율이 높았던 것도 주중인 걸 감안하면 이 유권자들의 내란 동식에 대한 의지가 강력하다 이렇게 분석했는데요. 특히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부산, 울산, 경남 이 부울경 지역과 대구, 경북 지역 이 두 지역들에 이재명 후보가 마지막 주말 유세를 집중할 정도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요. 그렇다 보니 이 PK에서만큼은 마의 40%를 넘길 수 있지 않을지 그런 기대도 캠프 내에서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 남은 변수라고 하면 이른바 샤이 보수가 결집할 수 있다는 건데요. 계엄은 잘못됐지만 이재명 후보는 뽑지 않겠다 이런 유권자들이 결집할 수 있다는 건데 다만 그 비율이 2에서 3%로 높지 않을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네, 국민의힘도 말씀하신 그 샤이 보수의 결집을 기대하고 있잖아요. 계속해서 그 대역전의 의지를 불태웠는데 캠프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네, 김문수 후보 캠프가 늘상 말했던 게
게 매일 1%씩 끌어올려서 역전하겠다 이거였거든요. 김문수 후보 캠프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동안에 이 상승세를 타면서 이른바 골든크로스를 넘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아들 댓글 의혹이나 유시민 작가의 발언 같은 것들이 영향을 줬을 거라는 건데요. 또 상대적으로 지지층이 밀집한 대구 경북 지역이 이 전국 평균과 비교했을 때 사전 투표율이 낮게 나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 투표율을 끌어올리면 역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TK에서 투표율 80%, 득표율 80%를 이뤄내겠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또 상대적으로 부진해왔던 호남에서도 이정현, 양양자 등 호남 출신 공동 선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공을 들였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30%의 지지율이 나올 수도 있다는 다소 낙관적인 전망도 있습니다. 네, 그러면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도 한번 알아보죠. 여론조사, 이제 공표된 여론조사 막판에 지지율이 상승세였는데 TV 토론에서 논란이 된 그 성폭력성 발언이 이후에 좀 영향을 줬을까요? 네, 지난달 말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이준석 후보가 두 자릿수 지지율을 보이면서 이 선거운동 비용의 절반을 보전받을 수 있는 10%를 넘길 수도 있다 이런 전망들이 많았거든요. 하지만 블랙아웃 기간에 이뤄진 TV 토론에서 이 성폭력성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키면서 지금으로서는 그 전망도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다만 이준석 후보 캠프는 자체 조사를 해보니 지지율에 대한 타격은 크지 않았다 이렇게 설명했고요. 이준석 후보는 김문수 후보는 이미 졌다. 김 후보에게 투표하는 게 오히려 사표라면서 젊고 미래지향적인 자신에게 표를 몰아달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내일이면 늦어도 모레 새벽이면 투표 결과가 나올 텐데 그에 앞서서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전까지 나타났던 그 막판 추이는 어떤가요? 네, 저희 MBC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사들에서 그동안의 여론조사들을 분석해서 이 민심의 추이를 추적해 왔는데요. 우선 저희 MBC의 여론M을 살펴보면요. 이재명 후보 46.8%, 김문수 후보 37.6%, 이준석 후보 9.5% 순이었습니다. 이 채널A의 자체 조사 결과도 살펴보면 이재명 후보가 46%, 김문수 후보 37.5%, 이준석 후보 9.1%로 아주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요. 이 한겨레와 JTBC에서도 분석을 했는데 비슷한 수치를 보이면서 이재명 후보와 김문수 후보 간 격차는 이 8에서 9% 안팎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지난 일주일간의 여론조사는 반영되지 않은 것이기도 하고 또 이제 전체 유권자를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와 달리 득표율이라는 건 실제 투표장에 간 그런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한 거기 때문에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요. 특히 이번에는 사전 투표율이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였기 때문에 본 투표율이 지역별로 연령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도 지켜봐야겠습니다.